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자. 자, 문법은 이론이 복잡해. 솔직히 품사가 조금 어려워. 품사가 어려워서 그렇지. 품사는 진짜 정복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자꾸 들여다보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시행착오, 문제 자꾸 틀려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얘들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그거예요. 니네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명사절 안 왔는지 뭐 반영절 안 왔는지 이제 문장의 종류 파악하는 거 있지? 그게 제일 복잡하거든? 나중에 언매 선택할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몇 번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진짜 힘들어요. 그거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려면 정말 5번은 문장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 개념은 쉬운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쌤도 각오했어요. 솔직히 그 문장 성분 있잖아. 그 문장의 종류 물어볼 때 있잖아. 문장이 되게 실전에서 되게 복잡하지? 그거 설명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안 그래? 그래서 나도 좀 각오할 테니까 니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대충 이해하지 말고요.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거다. 문법 요소인데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일단은 진도 나가는데 그때 상대 높임법까지 했지? 그럼 이번 시간에 주체 높임법인데, 자, 주체 높임법은 주체가 문장의 뭐다? 주어예요. 주체 높인다는 것은, 얘를 높인다는 것은 주어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서 주어를 배웠지? 안 배워도 우리가 주어가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누가 해당하는 건데 그 누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지위가 높아. 알겠지? 그러면은 높여줘. 높이거나 안 높이거나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15쪽이에요. 요거 갖고 왔지? 15쪽이에요.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즉 중요한 건 선생님이 다 밑줄 쳐놨거든요. 문장에 이것도 발화라고 하는 거죠. 글로 쓰면 문장이고 말로 하면 발화인데 거기에 중심 인물 누구냐를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주체를 높이는 건데 말하는 이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 또는 사회의 지위가 높을 때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체 높임법의 실현인데 알고 있죠? 용언에 뭘 붙인다? 이거 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하다 안 높이는 거야. 하시다 높이는 거라고.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지? 하다 하시다. 됐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선, 어만, 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 어만, 어미로 높이는 게 주체 높임법입니다. 알겠지? 자, 세 가지 높임법 중에서 아까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 다양한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체 높임법은 선, 어만, 어미, 어간과 어미 사이에 중간에 오는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객체 높임법은 아예 어미로 바꿔줍니다. 그거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선, 어만, 어미, 시를 붙이는 건데, 자, 또 오다 오시다. 그 다음에 조사, 이가를 안 쓰지? 이거 지난 시간에 썼죠? 주격조사 이가 말고 주어가 높을 때는 깨서를 쓴다. 혹은 일부 명사의 경우에는 님자를 붙여줘요. 부모, 님, 선생, 님, 저기 사장, 님 이렇게요.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칠해요. 이거 머릿속 기억하세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총 몇 개예요? 4개죠. 공통점은 다 시가 붙어있죠. 근데 걔네들 선어만 어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시가 붙은 채로 있는 그 형태는요. 자, 이겁니다.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라고. 알겠지? 특수한 어휘인데 뭘 높인다고? 그러면 얘들아, 얘랑 구별해줘야 돼.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일단 나오거든. 얘네들과 구별해줘야 돼.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와 구별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는 계시다는 뭐보다 높을 걸까? 이 있다를 높이면 있으시다인데 그거보다 더 높이는 게 계시다예요. 알겠죠? 주무시다는 자다, 편찮으시다는 아프다. 또 뭐 있지? 잡수시다는 먹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관습이야. 우리보다 어른일 경우에는 그냥 먹으시다, 아프시다, 있으시다는 말 대신 아예 높임의 말을 바꿔주는 건데, 자, 얘네들이 주체 높임의 이유는 호응을 해버려요. 해보세요. 만약에 구별한 문제가 나오면은 계시다는 뭐가 호응한 자? 무엇을 계시다가 아니고 누가 계시다죠. 예, 그러니까 누가 계시다, 누가 편찮으시다, 누가 잡수시다.
알겠지? 누가 주무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누가와 호응한다고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누가랑 호응합니다. 알겠지? 자, 누가랑 호응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수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6조. 자, 주체 높임법의 지금 종류인데, 자, 일단 주체 높임법은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높임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주어가 나보다 높지? 주어가 나보다 상위 사람이죠? 나이가 많고 지위가 많지? 그럼 무조건 시를 붙이거나 깨서를 붙이고 특수어를 쓴다 이런 얘기거든. 간접 높임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고, 간접 높임은 니네가 꼭 공부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간접 높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죠. 직접 높임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높임 볼게요.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건데, 자 보세요. 높여야 될 대상에 자 신체 또 다르지. 신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어른들의 신체. 어른의 신체 높여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걔가 주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소유물 동그라시. 어른의 소유물 높여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뭐 일이나 사물. 자, 또는 가족. 자, 또는 가족 등 이거지. 자,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보면 높여야 될 대상이라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위자지, 그 사람의 신체가 주어일 때 높여줘요. 알겠지? 이렇게 손이 아프다가 아니라 손이 아프시다. 예. 자, 간접 높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나하고 너희들하고 주어볼게.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고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봐봐. 친구의 손이 아프다요, 아프다요? 아프다요? 아프다지? 이해돼? 근데 똑같은 손인데, 자 봐봐. 친구가 오셨다야, 친구가 왔다야. 친구는 왔다죠. 근데 선생님께서 오셨다죠. 주어가 확 달라지니까 시를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이게 직접 높임이거든. 근데 똑같이 주어가 손인데 이 손이라는 주어가 어떤 때는 시가 아프고 어떤 때는 시가 안 붙어요. 손이 아프다, 손이 아프시다. 이 말이 돼? 그 말이 되는 거는 누구의 손이냐? 알겠지? 친구의 손은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의 손은 아프다. 물론 얘가 손 아파요? 이러죠. 선생님 손 아파요? 이러죠. 내가 화는 안 돼요. 알겠죠? 주제는 그러죠. 하지만 선생님 손 아프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문법 맞다는 거예요. 알겠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소유물은 뭐냐면, 소유물은 친구의 가방은 무거운 거지? 야, 친구야 너 가방 무겁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가방 무거우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방이 무거우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됐지? 자, 그러면은 일이나 사물 볼게요. 선생님 오늘 일이 많으시죠? 이런 거죠. 할 일이 많으시죠? 친구는 할 일이 많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되세요? 가족은요? 친구의 딸은 예쁜 거죠. 선생님의 딸은 예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아드님이 귀여우세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은 간접 높임 뭔지 알겠어요? 그럼 볼게요. 사례.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선생님 밑줄 쳐놓은 게요. 밑줄 쳐놓은 거 잡아봐요. 일단 밑줄 쳐놓은 게요.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단순히 보지 말고요. 주어가 뭔지를 보세요. 자, 딱 보니까 주어 맞죠? 말씀이 타당한 건 말씀이. 밝은 건 귀. 무거운 건 짐. 예쁜 건 따님. 넉넉한 건 살림이죠. 그지? 근데 굳이 이런 단어들은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꼭 여기서 사람은 따님 정도인데 따님이 꼭 높여야 될 명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왜 높였냐면 누구의 것이냐,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선생님. 높여야 돼. 그래서 타당하십니다. 귀는 할아버지 귀. 그러니까 밝으신 거고. 그렇게 따지라고요. 짐은 사장님 짐이니까 무거우신 거고. 따님은 선생님 따님이니까 예쁘신 거고. 살림은 그분의 살림이니까 그분이라고 높여줬지? 넉넉하신 거예요. 간접 높임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밑에 별표 쳐요.
간접 높임의 중요한 문법은 특수어휘 있죠. 못 사용해요. 알겠죠? 그 특수어휘 맨 위에 있었잖아.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 다시 머릿속에 기억해볼까요? 계시다, 편찮으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같은 단어는 무조건 사람 주어만 호응해요. 알겠죠? 무조건 주어가 어른이어야 돼요. 간접 높임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방에 계십니다라고 했는데 니네 방에 계신 거 누구예요? 항상 주어는 누가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했지? 방에 계신 건 선생님이니까 직접 높임이죠. 그러면 계시다가 맞다고.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이 그러면은요. 말씀이가 주어지? 계시겠습니다 같은 단어는 못 쓴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흔히 써.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너무 과한 높임이란 거야. 어떻게 바꿀까?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높임법에서는 잘못된 높임법을 많이 물어보거든. 밑에 사례 볼게요. 손님 찾으시는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손님 찾으시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앞에 게 왜 틀렸을까요? 자, 주어가 뭐야? 사이즈가 주어인데 이 사이즈가 손님 거예요? 잘 가. 이 사이즈 누구 거니? 옷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손님께서는 찾으시는 옷의 사이즈예요. 옷을 왜 높이니? 이게 사물을 높이는 거거든. 이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높임법이라고요. 뭔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 자, 주어가 이율 아니에요? 이율이 높은 거지? 그럼 봐봐. 그 고객님의 이자율인가요? 적금의 이자율 아니에요? 적금의 이자율을 왜 높이냐고요. 뭔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됐어. 압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압정법은 사례만 보세요. 이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이상하지 않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상하죠? 얘들아. 할아버지, 잠깐만. 아버지가 왔어요. 자, 여기서요. 왔어요. 시를 안 붙였지? 자, 그러면 아버지가 뭐니? 주어지? 아버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주체입니다. 자, 그럼 할아버지는 뭐예요? 청자죠. 자, 그러면 청자는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높였어. 자, 청자 높였지? 해결체. 그러니까 청자는 높임. 근데 주체는 높이지 않음. 높였다면 오셨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버지께서 오셨어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압정법은 이런 겁니다. 압정법은 읽어볼게요. 우리말에서는 듣는 이를 고려하여 뚜렷한 높임의 대상이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이다. 즉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주어는 높여야 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주어보다 더 높은 대상일 때는 붙이지 않는다 라고 했죠. 이거예요. 이 경우에 자, 이렇게 서열관계 딱 정해지는 경우예요. 사자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청자가 주체보다 더 높은 경우. 알겠지?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자, 상대 높임법은 실현, 주체 높임법은 실현하지 않아요. 알겠지? 근데 이건 가족 관계에서만 씁니다. 왜냐면 회사 내에서는 아무리 서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높여야 될 대상들이거든. 부장님, 과장이 왔어요라고 안 해요. 알겠죠? 이거는 가족 관계에서만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높을 수 있을까? 자, 봐봐.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왠지 알아요? 니들이 부모님이 되는 순간 니네들이 부모님이 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딱 이렇게 서열이 정해진 거예요. 자, 이런 관계일 때 알겠어요?
이런 걸 앞전법이라고 하고, 딱 주체높이법에 어긋나는 사례 우리 학습할 중 있는데, 자 봐봐. 철수야, 청자예요. 선생님께서 주체예요. 너 지금 교무실로 오시래. 자, 오시래. 자, 이 오시래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오시래는 이 구어에서 오시래는 오, 시, 라, 고, 해 이거 준말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오시라고 해 준말인데, 요거는 주체 높이면 실현한 거죠. 자, 그러면 해 이건 반말이죠. 이거 반말 아니에요? 반말이죠. 그럼 이건 상대 높임은 실현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높이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주체 누구예요?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오는 거 누구예요? 선수. 이건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봐봐. 오시라고 해라고 할 때 와야 되는 건 누구야? 철수고. 그렇게 말한 건 누구예요? 선생님이지. 오히려 반대로 높여야 된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높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보시려면 따라서 이거는 오, 라, 고, 하, 시, 어가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 앞에 시를 빼서 뒤에 시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줄이면 어떻게 돼? 오라고 하시오를 줄이면 오라 하셔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손님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계시면에 밑줄 치세요. 자, 계시면은 특수어이 아니니? 특수어이죠. 자, 이 특수어이는 직접 높이만 쓸 수 있지. 그럼 이 문장에 무엇이 있으면이에요? 주어 찾아볼까? 무엇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죠. 점이가 여기서는 의존명사니까, 알겠지? 불편한 점이죠. 자, 그럼 봐봐. 불편한 점이 사람이니? 누구의 불편한 점이에요? 손님의 불편한 점이니까 이거는 간접 높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있으시면이 되겠죠. 그렇다고 간접 높임이 계시면 안 된다고 있으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있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간접 높임은, 자, 계시면은 무조건 어른이 주어일 때만 쓰는 건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높임은 특수서 이렇게 쓰면 있으시면은 고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체 높임 끝, 객체 높임 쉬워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인데, 목적어는 누구를, 항상 사람을 생각해. 누구를 혹은 누구에게. 알겠지? 근데 얘들아, 사람을 높일 때, 부사어를 높일 때 에게를 안 써요. 뭐라고 쓸까? 깨. 알겠지? 누구를 혹은 누구께를 높이는 거예요. 자, 됐지? 이거는 어미 사용하지 않아요. 어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되다 또는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또는 여쭙다. 자, 그럼 봐봐. 보다, 뵈다, 뵙다의 낮춤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말은. 예산말은 보다예요. 보다가 뵈다, 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 그 다음에 들이다는 뭐가 되니? 주다지? 주시다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주시다는 주어를 높이는 거고, 들이다는 객체를 높이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들이다. 자, 그 다음에 모시다는 데리다 이거죠. 모시다. 조심해야 될 건 요거 시가 붙죠. 시가 붙는데 잘 봐. 모다 모시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모다 모시다가 아닙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 누가 모시다 할 때 누가 높이는 것 같아요? 자, 봐봐. 누가 누구를 모시다 할 때 누구를 높이는 것 같아요? 모시다. 누가 누구를 모시다.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다. 철수를 높여요?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쭈다, 여쭙다. 이거 묻다. 자, 묻다, 여쭈다, 여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엿주다, 엿주다. 자, 이게 바로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하고 구별하라고 했지? 자, 이렇게 볼게요. 계시다는 누가 계시다, 누가 잡수시다, 누가 편찮으시다, 누가 주무시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 자, 되세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뵙다가 아니라 누구를 뵙다, 누구에 드리다, 누구를 모시다, 누구께 여쭙다.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르를 높이거나 깨를 높이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자, 조사 A에게 대신 깨를 씁니다.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자, 친구니까 과일은 준 거죠. 아니, 친구니까 준 거죠. 만약에 봐봐.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아, 준 거 아닙니다. 자, 나는 선생님께죠. 선생님께는 과일을 주는 게 아니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지? 응. 나는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모시고 가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높임법 끝.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알아보. 특수어휘.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있는데 주체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 객체는 보다, 뵙다, 그리다, 모시다, 여쭈다, 여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자, 팁. 자, 주체 높이 분사. 자, 1 오시다. 자, 형태도 분석해볼게요. 오시다 분석해볼게요. 이거는 오시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어가, 선어만, 어미, 어만, 어미 이렇게 얘기하면 계시다 분석해봐요. 얘가 시가 선어만 어미가 되면 계다 계시다가 되었잖아요. 계다라는 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시 이렇게 어간 어만. 그러니까 이거는 계다를 높이면 계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있다 높이면 있으시다. 그거보다 더 높인 게 계시다. 응? 잡수다라는 말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국립국어로서는 좀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은 보통 봐봐. 우리가 이거 봐 잡숴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먹다, 먹으시다, 그다음 잡수시다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편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가 편찮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특별한 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프다,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수능에서는 저런 거 좀 안 물어봐. 근데 주무시다는 주무다가 없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음식을 드십시오. 자, 그럼 이거 특수일까요? 특수일까요? 얘는 하나만 하면 들다 드시다. 리을은 탈락합니다. 왠지 살다 사시오. 살다 사시다. 들다 드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들다 중에서 이 들다가 먹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들다가 있어요. 어서 들어 이렇게. 이게 나쁜 말 있어요. 어서도 들게. 어서 음식 들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저 드시다는 존댓말인데 시가 붙어서 된 존댓말이에요. 어른들이 봐봐. 어른들이 니네들한테 먹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들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식기 전에 들어라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식기 전에 들어라. 뭐지? 하고 있죠. 그렇죠? 동은 이해요. 알겠죠? 여기서 들자는 봐봐. 이렇게 드는 것도 드시다지만 먹는 것도 드시다예요. 알겠죠? 자, 이제 높임 표현의 실제입니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데 주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니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은 이거예요. 자, 주체 높임법이 실현됐을 때는 자, 이걸 보세요. 시의 유무를 살펴요. 시. 알겠지? 혹은 특수어휘. 알겠지? 시의 유무 살피시고.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휘 유무. 특수어휘 사용 유무.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존댓말이냐 뭐니. 이건 당해요. 존댓말을 쓰면 상대를 높인 거고 반말을 쓰면 상대를 낮춘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상대 높임법은 다시 말하지만 상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들이셨어요. 자, 이거 분석해볼까 형태소? 들이셨어요는 들이, 어간, 시, 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요가 붙으면 존댓말, 안 붙으면 반말. 요가 붙으면 존댓말, 안 붙으면 뭐가 돼? 반말 되는 거지? 봐봐. 그럼 이요는 존댓말이죠?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상대를 높인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를 썼죠? 시를 썼으면 주체를 뭐하니? 높인 거예요. 들이다를 썼지? 그러면 객체를 뭐하니?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보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높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면 반발이 되지? 얘를 빼면 반발이 되지? 그래서 얘는 상대를 낮춘 거니까 상대를 높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들이셨어는. 알겠지? 주셨어는요. 시가 보이지? 시만 보이지? 반말에다가 주다를 썼으니까 객체도 없고 상대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됐어. 이제 높임법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거 무슨 체예요? 먹어라. 무슨 체예요? 응? 헤라체요. 응? 헤라체요. 해체요. 자, 먹어라는 이렇게 볼게요. 먹어라요 돼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헤라체. 이래. 그러면 먹어는 먹어요 돼야 안 돼요? 따라서 해체. 그러니까 해유하고 해체는 요를 붙였다 뗐다잖아요.
이랑 뜻 했었는데. 그러니까 헤라체하고 해체가 헷갈릴 때는 존댓말로 해요가 되는지를 보세요. 해요, 해니까. 알겠지? 니네 봐봐. 그래서 이상에서 해요하고 해체는 굉장히 얘들아 위기 보면 좋아요. 뭔지 아세요? 니네가 나한테 선생님 빨리 가르쳐라. 뭐? 요? 가르쳐라요? 안 돼. 그죠? 가르쳐. 뭐? 요 끝까지 들어요 이런다고. 얘네. 그리고 아마 요를 붙였다 텐데. 자 그럼 봐봐. 이거는 먹니? 먹니?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먹니요?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안 돼. 따라서 해야지. 예. 누워요. 누워요?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라고. 됐지? 자 이제 시간 표현 갈게요. 자 이제 시간 표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부터 볼게요. 일단 시간 표현은 이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걸 배워요. 한마디로 자 보세요. 자 가이드 해볼까요?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은 시제. 알겠지? 시제는 니네가 알듯이 세 개 있어요. 시제 세 개 뭐야?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그것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 안 배워도 내가 문법적으로 다 실현하고 살아요. 만약에 내가 문법 모르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작상. 그래서 시제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겠지만 동작상은 형용사가 절대 안 돼요. 왜일까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동작이죠? 동작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저건 동사만 돼요. 알겠지? 응. 자, 동작상은 이제 알겠지? 영어에서 배웠을 겁니다. 진행과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아는 대로 불러봐요. 과거 뭘로 실현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더. 그지? 대표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현재는요? 그 다음에 미래는요? get 미울 것이다. 자, 그럼 진행은요? 이런 거죠. 고 있다. 그치? 이거는 버리다. 그치? 그 다음에 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있다. 앉아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앉고 있다고 앉아 있다는 거. 앉고 있다, 앉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총 있잖아. 5가지 실현 방법을 배울 거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자, 그 다음에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진행상과 완료상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총 5개를 배우면 시간 표현 끝.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용어부터 익힐게요.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얘들아, 이번에 쌤이 밑줄 쳐놨죠? 별 붙여. 뭘 기준으로 한다고? 발화시를 기준. 발화시가 뭐냐면 말하는 시점이에요. 알겠지?